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유튜버이자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이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에 합류했었죠. 앞으로 귀국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귀국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이번 이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참전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 이근 전 대위는 락실 대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려고 출국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인스타를 통해 근황을 남겼는데요. 살아있다.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어. 신들아.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 없을 거다.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내용 곧 삭제한다. 이상. 한편 이 경찰에서는 이근 전 대위에게 문자로 연락을 취해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현재 위치를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근 전 대위는 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우리 파이터들이 다 철수를 하면 여기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아서 할 일을 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귀국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대원들은 16일 날 귀국했지만 본인은 귀국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근 씨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고 하죠. 이 입국 시 통보 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입국을 했을 때 입국했어요 라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그러한 조치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에다가요? 네, 이런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까닭은 이미 외교부가 지난 10일 이 이근 전 대위와 일행 2명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2계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만약에 이근 전 대위가 입국을 하게 되면 바로 통보 조치가 취해져서 경찰에서 이근 전 대위를 체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근 씨에게 적용된 게 여권법 위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권법에 따르면 이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곳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방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귀국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 허가 없이 지금 그 지역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법 위반이 되어서 수사 대상이 되신 거죠, 지금.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근 전 대위는 갔다 와서 내가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권법 위반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큰 죄를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전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죄로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입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전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전을 만들면은 처벌받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네, 안 웃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요? 네. 사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죄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의 명령 없이,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국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면 사전죄로 처벌을 받는데 형법 제111조에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니까 하한선이 1년인 거예요. 굉장히 중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쟁 중에는 당연히 폭발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이분이 이제 워낙 총을 잘 쏘시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이 폭발물 사용죄와 살인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죄는 상한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충분히 기소가 가능은 하죠, 이론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시 폭발물 사용죄랑 살인죄는 이거 입증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종군 기자가 찍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장면을 네. 뭔가를 던지고 있는 거, 네네. 쏘고 있는 거, 네. 이건 너무 그럴 수도 있고, 폭발물 사용죄,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만 했다, 내가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서 실제로 이근 전 대위한테 이 혐의를 적용시킬지는 미지수지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살인죄와 전시폭발물 사용죄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및 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 이런 것들을 이유로 면책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비준한 국제협약은 우리나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형법상으로도 정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상 또는 기타 사회상규상 위법성을 조각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이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이근 전 대위 등에게 명예시민권을 부여한다든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거의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싸우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협약에서 전투행위를 면책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전쟁 중에 벌어진 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을 조각해서 처벌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론 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론끼리 막 싸우는 느낌인데 우리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어디 전문 채널, 전문 기사 뭐 이런 데서 이론상으로는 뭐 어디까지 처벌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근 전 대위 들어오면요. 여권 내놔! 하고 그냥 뺏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사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죄 있잖아요. 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으니까 네. 네,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용병으로 아니면은 뭐 용병으로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폭발물 사용죄나 살인죄를 적용한 케이스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론상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권법 위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 게 아니라 네, 여권 반납하고 그렇죠. 여권 뺏고. 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처벌이 끝나서 실제로 처벌까지 갈지는 좀 많이 미지수긴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탁상 공론인 거죠. 실제 사례가 있어야 뭐 네. 얘기를 해주지. 그리고 뭐 이렇게 논의가 또 돼야 뭐가 돌아갈 거잖아요. 사실 이근전 대위가 굉장히 용감한 일을 하긴 했는데 네. 그렇긴 한데 참 애매하게 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